혈액종양내과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강력한 면역항암요법의 시대에 우리가 치료 효과만큼이나 정말 까다로운 독성 관리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가지 핵심 임상 사례를 통해서 그 정교한 해법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중항체 같은 혁신적인 약제들, 물론 전례 없는 치료 효과를 보여주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면역 관련 독성이라는 숙제가 따라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관리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다룰 두 가지 핵심 독성, 바로 IR과 CRS인데요. 이걸 명확히 구분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IR은 항체를 주입할 때 생기는 급성 반응이고요. 반면에 CRS는 약 때문에 활성화된 T세포가 일으키는 전이신 염증 반응이라는 점에서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바로 각기 다른 관리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로 바로 들어가 보죠. CLL 치료에 쓰이는 오비누투주맙과 이브루티니 병행 요법인데요. 이걸 통해서 주입 관련 반응, 즉 IR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관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전 데이터를 보면요, 강력한 CD20 항체인 오비누투주맙을 단독으로 썼을 때 IRR 발생률이 무려 70에서 90%에 달했습니다. 특히 그레이드 3 이상의 심각한 반응도 한 10에서 20%는 됐으니까요. 이건 임상 현장에서 정말 다루기 힘든 아주 부담스러운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이브루티닙을 같이 썼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루미네이트 연구 데이터를 딱 보면 그레이드 3 이상의 심각한 IRR 발생률이 3% 미만으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바로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효과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브루티닙이 일종의 사이토카인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비누투주맙이 B세포를 공격하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브루티닙의 BTK 억제 기전이 그 경로를 선제적으로 딱 차단해서 전신 염증 반응 자체를 잠재워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중항체 글로피타맙을 쓸 때 가장 걱정되는 독성이죠. 바로 CRS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비누투주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DBLBC 치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케줄, 이게 바로 CRS 관리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글로피타맙을 투여하기 딱 7일 전에 오비누투주맙으로 먼저 한번 싹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선제 공격인 셈이죠. 그리고 나서 글로피타맙 용량을 아주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거고요. 바로 이 순서와 타이밍, 이게 독성을 제어하는 아주 정교한 프로토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전처치가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비누투주맙이 먼저 혈액 속에 있는 B세포를 상당수 제거해버리니까 나중에 들어올 글로피타맙 때문에 활성화될 T세포가 반응할 표적의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CD20 수용체를 일부 먼저 차지해서 T세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걸 막는 완충작용도 하고요. 한마디로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방파제를 튼튼하게 쌓아두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 전략의 효과는 NP301792에서 아주 명확하게 입증됐습니다. 전체 CRS 발생률은 한 63% 정도로 나타났지만 보시면 대부분이 그레이드 1에서 2의 경증이었고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그레이드 3 이상의 심각한 CRS는 3.9% 미만으로 정말 낮게 통제됐습니다. 이 정도면 프로토콜이 성공적이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딱 듣고 나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약을 다 같이 쓰면 독성 관리에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죠.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각 약제가 IR도 막아주고 CRS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 조합이 표준 요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브루티닙과 오비누투주맙은 주로 CLL에, 오비누투주맙과 글로피타맙은 DLBCL에 쓰여서 적응증 자체가 다르고요. 둘째, 사실 오비누투주맙 전처치만으로도 CRS 예방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굳이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브루티닙 자체가 가진 출혈이나 심방세동 같은 추가적인 독성 리스크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약제의 병용은요, 이 슬라이드의 문구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듯이 현재로서는 실제 처방 단계가 아니라 연구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조합을 우리가 섣불리 시도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병용 요법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해 나갈지 그 미래를 전망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사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약을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면역체계의 과도한 반응을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이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현대 면역 항암 치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목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성 완화가 가장 큰 목표였다면 이제는 CRT 연구 같은 데서 보여주듯이 독성을 낮추는 건 기본이고요. T세포 기능을 잘 보존해서 궁극적으로는 치료 효능을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독성 관리를 넘어서서 이 정교한 병역 전략들을 통해 치료 효능 그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 혈액종양 분야의 연구와 임상을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